월간이 있었답니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월간이 있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고지드렸다시피 오늘은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난데없는 게스트는 아니고 네. 저희의 초창기 1년을 함께 해주셨던 시즌 1을 함께 해주셨던 안부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색해. 뭐 어색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계실 수 있죠. 네. 너무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 너무 급격한 성장을 했더라고요. 개개원에서. 그래가지고 성장인가?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거 음. 기억나요? 본인 소개. 뭔 소개요? 그 소개 오프닝 멘트. 때 했던 소개 멘트.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뭐였더라? 자연과 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탐구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맞죠? 맞지? 맞아. 뭐 하여튼 탐구하고 싶은 뭐 안부르다. 뭐 왜 안 어쩌고저쩌고 부르였죠? 그때 자연을 좋아하니까. 파브르랑 파브르. 제가 고래. 그쵸. 음. 고래랑 장수풍뎅이, 네. 사슴벌레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명 에피소드가 많았죠. 그거 이따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요? 준비하고 계시고. 뭐 소개를 간단히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브르라는 이름으로 네. 개교환생 이제 론칭부터 1년 동안 네, 함께 했고요. 개국공신이죠. 원년 멤버. 공신은 맞나요? 요새, 요새도 가끔 얘기가 나오니까. 예. 물론 긍정적인 거는 잘 모르겠으나 아니, 지금 하차한 지가 2년인데 아직도 부정적인 댓글들이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댓글은 안 올라오고 저희가 언급을 많이 하죠. 백컴편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편이요? 백컴편 같은 것들. 백컴편. 백컴편이 그건 약간 제가 들었습니다. 약간 그거예요. 뭐 약간 난데없는 에피소드를 하면 항상 백컴편 얘기를 하시죠. 대명사. 야, 너 백컴편 같은 거를 또 할 작정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나오는 건데. 아무튼 네, 1년 동안 함께 했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보는 거라서 맞아요. 네. 네. 뭐 저랑 브루님은 개인적으로 몇 번을 보긴 했는데 다 같이 본 거는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시즌 2 끝날 때 한번 뵌 적이 있고 네. 오늘 한 1년 만에 또 보는 거잖아요. 네. 유랑님이랑은 두 번째 만남이시고 맞습니다. 한껏 어색해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어떠신지 요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바쁘죠. 네. 제가 12월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쵸. 네, 결혼합니다. 그거 제가 방송에서 스포해가지고 예, 결혼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왠지 했을 것 같아가지고 경사가 생겼다고 한번 예. 얘기했다가 맞아요. 나중에 안버르를 초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네.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 해가지고 이제 뭐 정신없고 쓴트님도 결혼하시지만은 네. 정신 없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남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저 뭐 하는 거 없는데? 저번에 자주 물어보면 자기 하는 거 없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저는 여성분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예. 제가 양쪽에서 들었잖아요. 예. 쓴트님의 남편분이 하시는 역할을 브루님의 그 아내분이 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잡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쓴트님이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쓴트님이 9월, 네. 브루님이 12월. 예, 아무튼 뭐 둘 중에 한 명만 그렇게 네. 키를 잡고 하면은 어떻게든 굴러가긴 하더라.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어쨌든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바쁘죠. 제가 관심사도 많으니까 네. 네, 이것저것 벌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나서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리고 당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바쁘게 살고 있다. 예, 바쁩니다. 뭐 회사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일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나은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회사에서 충족되지 않은 어떤 그런 성장의 네. 이런 욕구를 그냥 혼자서 이런저런 거 하면서 좀 채워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요새 뭐 혼자서 뭐 결혼 준비 외에도 결혼 준비 외에 뭐 제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네. 뭘 하시죠? 뭐 1인 사업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1인 사업이 거의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류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인터넷 SNS를 기반으로 한 이제 트래픽을 모아서 그 트래픽 이제 오디언스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뭐 그 상품이란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사실 뭐 공구도 하나의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고 본인의 인플루언스를 모아서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실물 프로덕트를 파는 거 그건 이제 공구의 개념이고 네. 뭐 아니면 뭐 디지털 쪽이라고 한다면 뭐 강의나 아니면 코호트 같은 같이 모여서 막 챌린지 하는 거 있죠. 네. 뭐 매일매일 글쓰기 챌린지 우리 하고 네네. 뭐 보증금 얼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본질적으로는 SNS를 열심히 해서 콘텐츠를 열심히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기의 인플루언스를 바탕으로 뭔가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 그런 걸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SNS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원래 SNS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게요.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어떤 나름의 컨셉을 잡고 여러 가지 SNS를 하고 있죠. 왜 근데 갑자기 바뀐 거지 사람이? 2년 만에? 2년 전에 이런 이미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2년 전에는 제가 어떤 이미지였죠? 그때? 사실 백업 제가 이미지. 기억하는 브루님은 네. 떠나가실 때 이제 이런 취미 생활은 좀 맞아. 정리를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 버렸잖아. 취미생활을 제가 정리한다고 했나요? 아니, 약간 그때-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의 그 관심 있는 영역을 뭐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지.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팟캐스트에 들어가는 네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아. 소요가 되니까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꼈었죠. 그거는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돈 안 되는 거 다 버리고 돈 되는 거 하겠다 이런 개념. 맞아. 그치.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하고. 맞아. 그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니요. 여기서 마칩시다. 그렇게 우리는 버려졌다. 이렇게 끝나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보르의 네. 느낌은 방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 1인 사업이나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었거든. 맞아요. 그랬나요? 왜냐면 네. SNS 같은 거를 안 좋아하고 맞아요. 부동산 쪽 얘기를 많이 하셨고 맞아요. 경매 이쪽 하신다고 했고. 그치. 근데 결국에는 돈 안 되는 거 버리고 돈 되는 걸로 간 거 똑같네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아직도 많은 건 사실인데 네. 이게 그때 제가 뭐 부동산 편 이런 것도 했잖아요. 개그완센에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투자금으로 투자금을 불리는 거는 투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불리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뻗어나간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올려야 되는 게 네네. 맞는 네. 방법인 것 같은데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늘려가는 방식을 택하신 네, 거군요. 그럼 어떻게 올릴 수 있지? 하면 직장은 이미 직장에 들어간 순간 연봉이라는 체계로 상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른 걸 해야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돈이 좀 덜 들어야 될 텐데. 근데 막 책을 읽다 보니까 1인 사업, 뭐 해외 크리에이터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이메일 마케팅 기반으로 한 뉴스레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때부터 그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죠. 빈동님이랑 사업 영역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는 원래 해오던 거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빈둥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쵸. 그거를 알고 나서 와, 이 친구 진짜 대단한 친구구나. 그때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무슨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농담이고 그건 아니고. 저는 브루님을 오래 알고 예전부터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네. 뭐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본질은 같아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왜냐면 항상 그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 뭐 나중을 위해서 지금 내 노력이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얻고 싶어 했는데 예전에는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치중했던 반면 좀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고 하면서 사실 어쨌든 회사 생활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니까 그 전이든 그 후에든 내가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좀 파생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의 영역들이. 맞아요. 네. 포장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럽고 편협한 거죠. 이게 그때 저희 할 때 코로나 딱 그때였거든요. 맞아요. 돈 엄청 풀리고 막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냥 저는 불나방처럼 막 주식이 역시 짱이구나 막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이 짱이구나 하다가 이게 그 겪으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과정을 네, 사람이 점점 네. 근데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직장 생활만 하기도 버겁잖아요. 네. 물론 요즘 트렌드가 다 엔잡러 트렌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최선봉에 서신 게 됐네요. 네. 바빠요. 바쁘게 사는데 이게 뭐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떠듬거리면서 그치. 어디로 그냥 가게 될지 그때보다 좀 생기가 있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교환산의 이 성장을 보면서 약간의 배 아픔. 왜 내가 나간다고 했을까? 열심히 여기서 안부르로 내가 퍼스널 브랜딩 했으면 사라진 자아잖아요. 이제 본인한테. 했으면 지금쯤 뭐가 됐을 텐데. 재밌다.
심지어 결혼 준비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짜 네, 바쁘겠네. 그렇죠. 근데 행복합니다. 그래 네. 보여요 지금. 네. 그 아내분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네, 열심히 네. 사는 거 네, 있어서 네. 조금 서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건 다행히 그런 건 좀 적어가지고 제가 뭐 트위터나 네. 그 스레드 같은 거는 팔로워가 벌써 1,000명 넘거든요. 그래요? 거의 대박. 매일매일 글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인스타 같은 거는 네. 팔로워가 적어요. 제 개인 계정 말고 다른 걸 또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거기다 뭐 릴스 같은 거에 막 떠듬떠듬 올리면은 그래. 여자친구 혼자 봐주고 막 잘했다. 최고다. 피드백도 진짜. 줘요? 그만해라 뭐 이런 거. 부탁해라.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 쉽지 그러니까 않죠. 여자친구랑 아무리 가까워도 예.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뭐 얘기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뭐 감정을 나누고 이게 쉽지 않아. 빈동님 여자친구분은 관심 없으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억지로 뭐 숨기고 싶어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음. 대놓고 공개하기가 조금은 민망하고 나쁘끄러울 때가 있어. 맞아. 물론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지만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용기 있네. 어떤 콘텐츠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 얘기를 안 했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팟캐스트 꾸준함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네. 팟캐스트 오랫동안 다른 팟캐스트랑 그렇죠. 개교환생 해서 저희랑 하기 전에부터 하고 그렇죠. 있었던 팟캐스트가 거의 있고. 한 8년 가까이 뭐죠. 했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씹혔어. 뭐냐고요? 원래 영화 팟캐스트를 그렇죠. 이제 하고 퇴근길 있었으니까. 시네마라는 영화 팟캐스트를 거의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처음으로 꾸준함이라는 게 기회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영화에 대한 책을 예. 안녕 뭐였죠? 안녕 나 당신의 세계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영화 에세이들 영화 모은 에세이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작가라는 어떤 나름의 이력을 제 자기 PR로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SNS에서 눈에 띄는 글 쓰는 방법, 이제 디지털 글쓰기, 방법론 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마인드셋 관련된 글들 뭐 이런 것들 본인답다. 올리는데 반응이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있었잖아. 본인이 뭐 책 보고 얻었던 정보들을 좀 배설할 공간이 없었잖아. 본인한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뭐 주변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한테 뱉고 근데 이게 SNS라는 공간을 활용하니까 봐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나 보네. 맞아요. 본인도 그런 갈증이 되게 풀렸겠다. 그런 것들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끔 저는 보면은 브른님이 신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저도 신나게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저도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많이 없고 브린님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느낌이었어. 근데 그것들을 인터넷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성에 맞게 풀린 것 같아요. 저는 재밌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사실은 거의 많은 경우가 부끄러운 과거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모든 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게 막 어그러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 사람들 모임에 나가서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왜 얘기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도 보통 나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저는 그런 공기가 좋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막 이제 힘들다 뭐 힘들다 어쩌다 막 이러면서 남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친하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종국에는 우리 나중에 뭐 할까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비전 생각. 토크 전문가야. 비전 토크. 얘기. 그럼요. 서로 응원해주고 좋죠. 예. 오늘 월간이 서트는 약간 자기개발 방송. 자기개발 열차. 동기부여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모티베이션. 뭐 오랜만에 봤으니까 저희가 네. 준비한 거는 서로 안브르한테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날리고 그거에 대한 대화를 오늘 나눠보기로 했는데 각자 어떤 질문을 생각해왔는지를 사전에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한 사람씩 해보죠. 오랜만에 안브리가 왔으니까. 근데 저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이미 다 얘기했어?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뭐가 궁금했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 처음에? 요새 근황 같은 게 궁금했던 거죠? 요새 직장 생활 외에 네. 이제 브른이 여기저기 관심 많으셨으니까 지금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왔어요. 관심 두고 계신 분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비슷한데. 퇴근하세요. 비슷해요? 네. 끝? 좀 비슷한 그래요? 유랑님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근데 근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뭐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냥 이 사람에 상관없어요. 대해서 뭐 나이가 몇이고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도 얼추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요새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 계기 이런 것들 좀 요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한 그 지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만나셨죠?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어요. 개교원생 시작할 때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랬던 네. 걸로 기억해요.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해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다. 네. 오늘 자기개발 방송이니까 여전히 유생님은 좀 드립이 살짝 뭐 살짝 이제 제 생각할 때 방금 여전이라고 했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나 본데 뭔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네.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 결혼을 네. 근데 저는 그냥 결혼이 진짜 연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그 어릴 때의 낭만은 뭔가 딱 꽂히는 뭔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그냥 만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삶에 대한 태도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기 그 아버님께서 네. 한 2년 차 이제 연초에 올해는 한번 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 한 추석 즈음에 올해 한번 오라고 하셨는데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그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네.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한번 내려갔다 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대단한 뭐 종소리가 울리듯이 가서 자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 뵀는데 집에서 자고. 안 어색했어요? 예? 안 어색했어요? 어색했죠. 어색했는데 네.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는 좀 싹싹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개발 물어보고. 네. 물어보면서 열심히 아버님 요새 주말에 뭐 하십니까? 그런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그것도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요? 뭐요? 그 아버님이 그날 저녁에 네. 그 이제 맥주를 한 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울이고 있는데 네. 이제 막 내가 내일 웅현군이랑 갈 데가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속으로 등산인가? 네. 그래서 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일 그 사우나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우나는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지? 딱 이 생각 들었어요. 근데 뭔가 판단할 게 계셨나? 근데 그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근데 뭐 좋은 판단일 수 있겠다. 네. 예. 근데 그 여자들이 난리가 났죠. 뭐 처음 보는 애를 가리고 어머니랑 뭐 이모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예. 어머님이랑 이제 여자친구가 처음 보는 애를 데리고 사우나를 가냐고. 네. 그래서 제가 가시죠. 뭐 한번 가는 거 뭐 대수입니까? 쾌남. 예. 정말 쾌남이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날. 그래? 예.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냐고요? 아니요. 살짝 멀어진 것 같아요. 등 밀어줬어? 밀어드렸죠. 와, 대단하다. 근데 저는 대단하다. 이거를 그렇게 막 큰 그걸로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뜨악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막상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거부하는 것도 사실 웃겨. 거절하기는 어렵죠. 쉽지 않아. 맞아. 근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꺼내주셨던 용기랑 그래도 뭐 갔다 와서 불편하지 않게 뭐 얘기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랑 처음 뵀는데 사우나를 간다. 그건 이제 말이 거의 안 된다고 이제 하시고. 근데 저는 남성분들은 조금 더 이거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 사우나 공유 감성이 있어. 그거 있잖아요. 알몸 감성. 그러니까 사우나를 갔다 오면 그 전보다 한 2배, 3배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근데 있죠. 이런 얘기 할 많이 수 들었어요. 있어요? 저는 근데 진짜 거절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그래? 솔직히 근데 그냥 다음에 가시죠. 싫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제가 속옷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다음에 가시죠. 네, 다음에 가시죠.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는 못하고. 가요 그러면? 가되 엄청 화내요? 혼란스러워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요새는 할수 하기 있을 것 어려울 같은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님이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네 갑시다라고 하고 와이프를 따로 불러. 야, 씨, 빨리 얘기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더 이상해. 면전에서 어떻게 거부를 해? 아 그러니까 면전에서 못하지만 이제 뒤에선 거부할 수 있다. 그쵸. 가서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지, 있다고. 못하지. 못하지.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만 가고 싶은데 오늘 이번에는 제가 조금 뭐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얘기해? 그냥 넉살 좋게 아버님 좀 더 친해진 다음에 가요. 맞아, 이렇게 그렇게 할 할 수 수도 있잖아요. 있고. 그 능글 맞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맞아요.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진짜. 거야. 그렇죠. 아. 그게 어렵죠. 그것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능글 거절한 맞음도. 명분이 사실 많지 그래. 않잖아요. 아니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영업사원 끝판왕 예, 정도 네. 돼야지. 고단수, 상위 고단수. 영점일 다음에 거야. 아시죠? 맞아. 말해 다음에 제가 좋은 그 대부분은 그때 뇌 정지 오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어쩔 수 없이 가거나.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대단하다. 근데 아마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셨으면 그 아내분이 커트하셨겠죠. 근데 아, 맞아요, 너무나 쾌남처럼 뭐야 또 자신 있는 가시죠? 것처럼. 당당. 그러셨기 때문에 네. 더 편하게 가신 게 아닌가. 맞아. 맞아요. 가서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아 그러게. 그래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우나 가서 네. 할 얘기 딱히 없긴 할 것 같긴 네. 해요. 호흡 달려 그리고 가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네. 결혼 준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 아내분이 다 준비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근데 한 사람이 다 준비한다고 해도 네.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면 힘든데 그런 부분에 갈등이 없으세요? 꼭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건 있죠. 음. 근데 갈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보통 갈등이라는 게 의견 차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갈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쪽이 결혼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크고 한쪽 무덤덤하면은 갈등이 없더라고요. 그쵸. 서로 의견 충돌이 안 생기니까. 맞춰서 네. 하면 네. 되니까. 네, 네. 순트님도 갈등 없다고 네네, 했잖아요. 저도 없어요. 뭐 이렇게 두 분은 잘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네. 순트님은 언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게요. 저 한번 말한 적 있어요. 이 남자친구가 가족들보다 편해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가족들보다 편해졌다라는 걸 언제 느꼈는데? 자연스럽게 느끼나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냈을 때 내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들 중에 가족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리고 그걸 되게 좋아해 줄 때 그게 뭔데? 나는 되게 못났다고 하는 내 모습들 있잖아요.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스럽게 봐줘. 그러니까 외면이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시기해. 자격지심이 있어. 네. 뭐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자존심이 강해, 고집이 있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난 되게 못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되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되게 편하다. 그럴 수 있겠네. 되게 좋은 분이네요. 그러네요. 제가 배우고 싶은 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자친구가 한다면 네. 약간 가르칠 것 같아요. 남을 자기개발 자기야. 중독자. 남을 왜 시기해? 그 사람의 좋은 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시기하면 그만큼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더 안 좋은 거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자친구분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었어요? 있죠. 근데 본인이 지금 참고 있어요?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죠. 많이 가르쳤죠. 여자친구가 진짜 착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의 이런 그게 궁금하다. 받아들여요? 여자친구분이? 처음엔 속상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그 접점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들어준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고 여자친구도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그래 오빠 말이 좀 맞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빨리 무마하는 능력을 기른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잘 맞춰줍니다. 얘는 한 번 잡으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확실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오늘 들었네요. 너무 착해서 결혼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근데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까? 반대의 본인이 경우라는 혼나는 게.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혼나는 경우 네. 있죠. 있어요? 예, 뭐 밥 같은 거 잘 안 먹고 아. 어디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뭐 그러면은 좀 잔소리를 좀 받습니다. 아, 그래? 그 분야가 너무 다른데? 양쪽이 혼나는 분야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본인도 있어요? 뭐가요? 아까 본인은 저런 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르님 같은 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상대방의 갑자기 교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칠판 써가면서 막 쪽집게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 마인드를 다스리는 거 1 to 10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불편하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원래 공감이 우선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진짜 가깝기 때문에 맞는 방향을 얘기해야 된다에 좀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안 그러잖아. 맞아. 근데 저는 오히려 부르님이 막 처음부터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진 않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랬구나 하면서 근데 이런 건 너한테 독이 되니까 그건 모르지 우리는. 그런가? 근데 제가 그래도 사람인데 약간 웃기려고 지금은 이제 하는 거고 예, 사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그런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그런 마음의 발로인데 사실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니까.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빈둥님이나 네.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또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일 확률이 있죠. 왜냐면 저희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아니라는데요.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혼자만의 생각. 아니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게 이 사람의 진짜 진심이 우러나온 얘긴지 아닌지가 신뢰관계가 있으면은 사실 부르님이 얘기하는 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죠.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다들 알겠지만 그런 신뢰관계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부르님께서 저나 와이프분께 하는 거는 본인도 이제 그 신뢰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얘기도 맞아요. 안 하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스ን트님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이게 저는 사실 남들한테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남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유하고 네. 그냥 뭐든지 다 받아들여주고 그래 네가 맞지 이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그런 엄격한 모습은 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보여줬을 때 여자친구가 좀 받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괜찮구나. 결혼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질은 똑같네요. 저랑 스ን트님이. 그러게요. 이게 저한테도 사실 뭐 이렇게 막 100% 좋은 모습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토크. 다음 네. 거 없습니까? 뭐 궁금한 거? 네, 제가 사우나 에피소드까지 꺼내면서 그러게요. 네, 분량을 좀 늘려봤는데 부르님은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개교환센에? 개교환센. 그럼 방송 얘기를 좀 할까요? 궁금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둥의 성향이라면 네. 그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힘들게 그 월간 인서트를 진짜 힘들게 했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방송의 구성에 있어서 보수적이라고.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변화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맞춰서 일단 전체적인 틀을 맞추고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하지 틀 자체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부르님이 계실 때만 해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그렇죠. 몇 번 싸웠죠. 예. 멱살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서 세 분이 뭔가 좀 이런 거는 전체적인 틀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니까 월간 리서트가 그런 의미에서 왜 생겼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네, 어떻게 설득을 했나? 그거는 저희가 반대였어요.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제가 변화를 주자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런 부분에서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탄생한 거고 월간 리서트가 없었으면은 시즌 3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스ን트님의 어떤 기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런가 봐요. 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있을 때는 두 분이 좀 유한 성격이시다 보니까 유생님하고 스ን트님이. 그렇죠. 그걸 제가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다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총칼을 그런 게 있었죠. 내뱉으시네. 예.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브르님도 애초에 그런 성격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뭔가
A라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을 때 A에 대한 반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저희가 시즌 1 할 때는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고 초반에 어떤 구성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세 분이서 의견을 내주는 구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브른님이 생각하시기엔 유생님이나 쓴트님이 자기보단 유하다고 생각해서 좀 억지로 다른 시선을 많이 제시해준 느낌은 저는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유랑님은 더 유한 스타일이시잖아요. 제 네.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약간 걱정된다. 세 아니에요. 분이 다.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네. 나가시고 유생님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웠어. 브른님이 있었기 때문에 유생님이 가만히 있었는지 네.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본인의 역할 이상을 유생님이 해줬기 때문에 아, 역시 누군가 빠지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러게요. 자연적인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걱정했던 게 사실 브른님이 다른 의견을 계속 제시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를 지적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한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들은 다행히 다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유생님이 하고. 지치시면 제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시즌 1 때 브르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 3 이제 시즌 2, 3 오면서도 비슷한 역할을 해봤는데 네. 안 맥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은 그냥 많이 먹혔어.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제 기준이 있었는데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되게 변화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났죠. 음. 근데 맞아요. 나와서 이제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이런 뭐 관심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저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혼자 그런 거 하면서 예, 빈둥의 이런 방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나와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나와서 많은 걸 깨달으셨네요. 많이 변화했죠. 안에서 좀 깨닫지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고수한 이유가 이런 그 측면도 있었구나. 그게 있었네. 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영화 팟캐스트를 하셨잖아요. 그때 기존에 저희랑 함께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패널 느낌으로 참여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영화 팟캐스트를 하실 때는 좀 리더의 느낌도 강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도 많이 저희 방송을 떠올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느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서 빈둥님 역할이 제일 크기도 하고 빈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팟캐스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제일 밀접하게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모두가 같이 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준비는 하지만 그 마음의 무게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둥님의 의견이 당연히 많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교환세는 이제 그 처음 그 뭐 개국이라고 하나요? 런칭 때부터 어떤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찾는 분들이 개교환세의 고객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CS인데 어떻게 보면 그 관리를 굉장히 잘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좀 그게 쌓이면서 발현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것들. 왜냐하면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팟캐스트와 여기에 계시는 그 개교환센 청취자분들의 어떤 그런 온도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무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새삼 감사해집니다. 맞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맞네요. 악플이 거의 없는. 최근에 악플 달린 거 보셨나요? 최근에요? 네. 아니요, 전 거의 선플밖에 못 봤는데. 팬티의 비밀이라는 단어. 닉네임이 팬티의 비밀이에요. 그 에피소드 제목이 팬티의 비밀인데 닉네임이 어떻게 팬티의 비밀이에요? 팬티 관련 에피소드를 올렸다가 한번 홍군형 난 적 있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그게 있어. 초반부에 어쨌든 제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밀어붙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뭐 구성이나 방향이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확신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른님이나 유생님이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계속 반문하게 되는 거죠. 저 스스로도.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그래도 마무리를 안 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중간중간에 의견을 주셨고 그럴 때마다 제가 또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브른님이 이렇게 좋게 봐주실 수 있을 때까지 한 거지 중간에 만약에 어그러졌으면
사실 실패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1년간 함께 해준 부르님의 역할이 저는 상당하다고. 정말 컸죠. 맞습니다. 맞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유랑님이 더 오래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요. 3년 가까이 이제 하고 유랑님이 있으니까. 부르님의 두 배를 2년째, 했으니까. 2년째 하고 계시니까 네. 대단하시죠.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모든 게 지금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인내의 듀레이션도 너무 짧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해보고 나서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면 접는. 네. 뭐 그게 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겪는 한두 달은 너무 긴데 실제로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들 네. 오늘 오늘 뭐 합니다. 꾸준함 전도사요? 오늘은 이제 그걸 컨셉으로. 유랑님이 하셨던 에피소드 중에는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일단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들었어요? 들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즌 2까지는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시즌 3 들어와서는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서운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요. 네. 부르님은 본인이 할 때도 안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전혀 서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맞아요. 본인 에피소드에서 본인이 얘기한 부분만 듣거나 이랬기 때문에 뭐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아씨 왜 변했어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 애초에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걸 물어보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준비했습니다. 근데 솔직한 게 맞더라고요. 그쵸. 예, 시즌 2까지는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예, 뭐 테슬라 그 할 때도 예, 댓글도 남겼고. 나머지 댓글도 종종 남기셨어요. 예, 3에서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제가 시즌 1 때도 제 에피소드 그리고 제가 하는 멘트만 10초 건너뛰기로 이 부분 웃겼다. 이 부분 괜찮았네. 가끔씩 물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근데 그때 아니 방금 인내를 얘기하신 분 맞나요? 건너뛰기. 아니야. 꾸준하게 안 들었어. 꾸준함 전도사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듣는 걸 인내꾼이야. 듣는 걸 인내했다. 듣는 걸 인내. 그렇습니다. 예. 전혀 뭐 서운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바뀌면 우리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유랑님은 이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제 시즌 2죠 그게. 네. 그때 이제 하셨던 어떤 초창기 에피소드들 좀 듣고 그랬었죠. 이게 방송을 꾸준하게 듣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매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더 감사하게 되고 하는 사람도 안 듣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부르님이 어쨌든 에피소드를 함께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부르님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 백헌편은 너무 많이 얘기했어. 저는 그 부르님 마지막 나가실 때 부르님 특집할 때도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관우편 여전히 가끔 듣습니다. 왜요? 재밌어요. 그 분위기가 그 부르님의 뻔뻔한 분위기가 그때 그 뭐 대선 특집 아니었나요? 대선 리더 특집이었죠. 모의 대선을 해가지고 관우를 하는데 주변에 그런 수많은 방해에도 꿋꿋하게 본인의 주장을 이어나가는 부르님의 모습이 웃겨가지고 가끔씩 듣고 있죠. 저는 이제 블로그 하잖아요. 블로그를 업로드를 쭉 했는데 원래는 에피소드 순서대로 쭉 하려고 했어요. 업로드를. 그러니까 제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거는 더 깊은 내용을 쓰고 다른 분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쓰고 이렇게 해서 쭉 올리고 있다가 9.11 테러편에 딱 막혔거든요. 거의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치. 부르님의 에피소드였잖아요. 네. 9.11 테러편에서는 딱히 뭐 할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오히려 할 말이 없어서 계속 들었어요. 듣기만 되고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9.11 테러편. 센트님 뭐 기억나요? 저는 그게 9.11 테러편 같은데 그 단체 그 누구죠? 테러리스트. 빌라덴? 알카에다? 빌라덴 잡으러 가는 그 단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뭐지? 사살하러 가는. 사살하러 가는. 제가 볼 때 저 사람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아니, 그거 있잖아요. 특수부대 이름. 영화. 뭐였더라? 제로 다크 서티? 네, 맞아요. 그 특수부대 이름을 그 당시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이비실 뭐 비슷한 거. 그거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다른 거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단체가 움직이는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맞아. 부르님이 스토리텔링으로 조금 칭찬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 가정식 같은 에피소드다. 맞아. 이랬던 칭찬이 달달모르님이 이랬던 칭찬이 기억나는데 그 정도로 잘 짜여진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걸 잘하셨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네. 만약에 지금 다시 하시면 네. 에피소드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아 그러게. 아, 동기부여? 1인 사업. 1인 사업. 네. 1인 사업.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 오늘 뭐 컨셉을 강하게 잡고 나오셨네. 컨셉이 있어야죠. 아 근데 본인의 그런 궁극적인 거는 네. 회사 밖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아직 그 여정의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하나 막- 사업이 잘 되면은 뭐 때려쳐야죠 뭐. 네. 근데 뭐 막 대단한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아직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가장 안정적일 때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미리 대비하자. 뭐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런 걸 안 물어봤었는데 그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뭔가도 있을 거 아니야. 예, 저 있어요. 어. 저는 강연을 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연에 아, 대해서. 네.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네네. 나의 아저씨의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제가 선생님을 했으면은 되게 잘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하거든요.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하잖아. 레퍼토리는 똑같구만. 저도 하면서도 뭔가 이거 뭐지? 데자뷰인가? 2년 전 에피소드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럼 어. 선생님을 진짜 준비하시면 어때요? 아 진짜로요? 어. 선생님? 근데 그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선생님 괜찮나요? 비전 괜찮나요? 직업으로서? 근데 초저출산 비전 생각하고 선생님을 시작하는 사람이. 근데 약간 유명해지고 싶다는 빈둥님과도 좀 일맥상통한 게 있네요. 아 그쵸. 아 빈둥님 유명해지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그런 싶대요. 얘기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몰랐네. 그러니까 그거죠. 언젠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연예인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단순히 뭐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연예인이 아니라 본질은 비슷해요.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 그런 거라서 저도 강연에 대한 꿈이 있고. 아니 근데 유생님도 그런 그 있잖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예. 네. 그거 아직 변하지 않으신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교육도 들었어요. 어떤 그 창의재단에서는 한국 창의재단에서는 하는 그 과학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 유생님이 기본적으로 좀 전달력이 있으세요. 갑자기 칭찬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발전이 오늘 동기부여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지금 해주고 있어요. 좋은 영향력 하나 끼치고 가죠. 그 발전의 과정이 눈에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시죠? 전달력의 그 발전이. 맞아. 본인이 같이 했을 때보다는 2년이 지났고 매주 했으니까 사실 늘 수밖에 없죠. 근데 그 1년 동안에도 엄청나게 발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렸잖아요. 맞아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엉망이었죠. 깔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인정하니까 까는 모양새가 되네.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 맞아요. 유생님이. 너무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약간 어떤 목소리도 좋으시고. 뭐 자연스럽게 유생님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너무 쪼그라들게 만드는데 저도 칭찬받으면 쪼그라들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있을 거 아니야. 강연의 주제 같은 것도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모티베이션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이룬 다음에 성과를 이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잘 어울리세요. 그 과정을 따라가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그것도 공유하고. 근데 아마 저희 시즌 1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브르라는 사람이 가진 캐릭터가 진짜 뭐 성실하게 살고 싶어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싶어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그쵸.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강연을 한다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토리를 아는 지인들은 그렇게 뭐 큰 놀랄거리는 아니라서.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시즌 1을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자기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둘이 실제로 에피소드에서도 상반되는 의견을 많이 내셔. 근데 사실 브르님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브르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빈둥님이 바뀌는 걸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나요?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거를 실천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고 그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거 보고 좀 그치 중요하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갈 때 하이파이브 나갈 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와 거울 앞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 정말 행복할 거야 얘기하면 기분 좋아진다 이랬더니 아 진짜 해보더라고요. 해봤죠. 네. 효과가 있었나요? 그때 효과 있다고도 방송에서 그때. 얘기했었고. 샤워할 때. 찬물 샤워하면서 맞아. 스스로 기억난다. 화이팅 아침에. 맞아. 요새 또 찬물 샤워의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겨울에는 못했는데. 근데 찬물 샤워 저 쉽지 않던데요. 찬물 샤워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거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런가요? 아침 저녁으로. 시작했어요? 요새 하고 있죠. 제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 할 때도 그게 딱 느껴졌어. 부르님은 진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유생님은 그런 걸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안에 핵심적인 알맹이가 없다고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좋아하셨던 것 그것도 같아요. 맞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부르님이 또 적극적으로 또 자기 주장을 자기 PR. 강하게 그렇죠.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얘기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나오진 않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 게 있죠. 그 보통의 이제 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개발 서적이라고 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요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문장만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중간에 엄청 생략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그걸 바라기 시작하면은 그 중간에 뭐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하겠죠. 실패도 하겠죠. 그러다 또 도전하겠죠. 계속 꿈꾸면서. 근데 그런 엄청 많은 일련의 과정을 빼놓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뭔가 마인드셋? 그런 게 되어 있다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냥 이 생각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종교처럼 그냥 무조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종교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저 또 부르님의 에피소드 중에서도 인생 영향 미친 게 있어요. 달리기 편. 제가 요새 달리기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부르님이 일단 기억을 못합니다. 내일을 기억하죠. 제가 그거 준비하려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맞아요. 매일매일 뛰고 막 그 방에 인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게 기억이 좋아요. 저는. 그때 기억도 좋고 제가 요새 좀 뛰고 있거든요. 네, 저희 동네 트랙에서 좀 뛰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잘 못 뛰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알려줬던 미드풀 러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전문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관심사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달리기가 관심사가 아니랍니다. 근데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확 꺾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운동 안 하십니까? 잘 못해요. 그래? 네. 저는 그 에피소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 왜냐면 그때 과제를 내주셨어요. 같이 뛰어달라고. 나만 한 게 아니었구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저희. 맞아. 2주였나요? 1주였나요? 그때는 서로 많이 안 친해서 이거 안 하면은 눈치 보여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랬나요? 뭔가 이 에피소드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실천해서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생각하면 저는 약간 이 개교환센의 청춘? 약간 되게 방송의 나이로 치면 맞아.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아련함이 있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왜 우리가 지금은 못하지?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뭐 기억들이 되게 좋게 남아있어요. 맞아, 좋아요. 계기를 마련해주신 부르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입니다. 훈훈하게 오늘 오가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개교환세는 어떤 그림을 네 분이서 그리고 계신지. 오늘 그려주세요. 저희가 그림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그게 있겠네. 뭐가? 이제 본인이 1인 사업을 좀 해봤잖아요. 온라인으로 어쨌든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컨설팅 좀 해줘요.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다. 일단은. 거울을 보고 하이파이브를 외쳐야 되냐?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개교환센이 그 단순 콘텐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될지 그게 유형적인 프로덕트든 무형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강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줄 수 있을지를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장 윗단에 두시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가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길게 가려면 그렇죠.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 상품이 일단 정해지면은 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 홍보 매개의 하나로 팟캐스트가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개교환센이 이 컨셉은 유지를 하되 네. 궁극적으로는 그 상품을 가리키는 콘텐츠가 발행이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도달이 많이 되는 뭐 스레드, X, 인스타그램, 뭐 뉴스레터 같은 걸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교환센의 목소리가 인터넷의 트래픽을 통해서 더 많은 잠재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는 굉장히 팟캐스트부터 시작하신 게 좋은 게 팟캐스트는 관계 지향형 플랫폼이어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대본들을 쪼개서 다른 플랫폼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X나 텍스트 기반의 SNS. 네. 뭐 여기 하는 동안에 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를 던지셨다. 인사이트가 있는. 이제 그걸 그 발췌를 해서 X에 올리는 거죠. 이제 개교환센 계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걸 활용해서 네, 멀티 유즈 하는 거죠. 더 이게 이제 넓은 효율적으로 할 수 공간에 있으니까. 네, 그걸 스레드 올리고 그리고 간단한 카드 뉴스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러면 이제 팔로워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팔로워들을 바탕으로 개교환센이 드릴 수 있는 뭔가 가치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본인이 해주면 되겠네. 그냥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빨빠지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콘텐츠는 당신이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콘텐츠는 양치기가 제일 중요해요. 양치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멀티 유즈 하라는 거고. 네,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성장을 하거나 네. 성장을 할 수 없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되게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지는 아니고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거잖아. 사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그건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필요하죠. 해줘요. 본인이 전문가잖아. 일단 저 혼자도 뭐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더 생산적이 됐네. 건설적이 되고. 잊고 있던 기억 얘기 한번 할까요? 뭔데요? 2년 전 눈물의 얘기 한번 할까요? 하시죠. 예. 그는 왜 그때 눈물을 흘렸는가? 기억나세요? 운 거요? 네.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얼마 쪽팔린 기억은 전에 원래 오래 가잖아요. 유퀴즈에 허준희 교수 나왔더라고요. 허준희 교수님 그래요? 나왔더라고요. 나오셨더라고요. 바로 부르님 생각나더라고요. 왜? 울었어요? 왜요? 그때 허준희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허준희 교수님 했던 연설문을 발췌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우시지 않았어요? 맞네. 제대로 기억 못한다. 그 연설문 지금 떠올랐어요. 저도 지금 떠올랐어요. 뭐야? 아니, 왜냐면 저는 운 거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르님이 운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에피소드는 오히려 더 못 듣고 쓴트님 울었던 부분도 저는 잘 못 들어요. 저 언제 울었어요? 뭘 언제 울어? 울었잖아요. 본인이 펑펑 울어놓고서 그 고레아 다이로카즈 그치, 원더풀 라이프 얘기하면서. 때. 그거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1년에 한 번씩 울고 있거든요. 다음 유생님 차례요? 아니야, 사실 유랑님. 사실 올해도 있었는데 방송이 안 됐어요. 그래요? 잘렸어요. 올해 유랑님 한번 녹음 중에 울었는데 진짜로요? 그거는 누구지? 맥락이 없이 울어가지고. 맥락이 없이. 예를 들어서 부르님은 스토리 이씨 울었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내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쓴트님도 조금 난감하긴 했는데 그게 강아지 때문에 운 거라고 해서 납득이 갔어. 근데 유랑님이 맥락이 없어. 녹음 중간에 저번에 한번 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울었는지 아직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너무 힘들었나 보죠,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뭐 예를 들어서 앞뒤에 뭔가가 있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물리적으로 엄청 힘들고 일과 병행하느라 이게 갑자기 녹음 중에 오늘 개교환사 때문이네요. 일과 병행하는데 녹음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때문일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진짜다. 이제 유생님만 나왔네요. 빈둥님. 여기 있잖아요. 빈둥은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은근 눈물. 저는 근데 방송 중엔 안 올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럼 방송 중에 뭔가 컨텐츠를 얘기하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빈둥님의 생각했을 때는 눈물 버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출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내 눈물이 나와야 파급력이 있겠는데 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지난 다큐편에서 연출 시험을 그래 진짜 가시적이다 가시적이야. 예를 들어서 세 분처럼 자연스럽게 눈물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을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1년에 한 번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유생님이 있으니까 아직 그리고 아직 유랑님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눈물이 아직도 여운이 남아요. 네. 그런가요? 예. 그때 실제로 어머님이 또 들으시고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맞아. 그 눈물 듣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이제 민망하니까 네. 몰라 이러고 들어갔던 기억이긴 한데 따로 얘기를 나누시진 않았구나. 네네네. 그럼 좀 엄마한테는 좀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제가 무슨 모습이요? 엄격한 모습 아니에요? 여자친구 고쳐주려는 그 모습 아니야? 훨씬 과묵하죠. 네. 집안에서는 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나오신 김에 편지 한번 쓰세요. 아버님한테요? 네. 뭘 여기 가져와서 편지를 써요. 왜요? 그럼 어디 가서 편지를 써? 그리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본인 그럼 SNS에 쓸 거예요? 아니잖아. 그때 그 하차할 때 얘기했잖아요. 맞아. 그때 어머님한테 잠깐의 편지를 썼었어. 근데 너무 울어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맞아. 사실 막 그냥. 근데 그때 너무 서글프게 울었어. 맞아요. 그랬나요? 옆 사람 민망하게 말이야. 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슬프게 웃을 줄 몰라가지고 그때. 그때 빈동님도 눈물 보이셨어요. 그래 이게 루머라니까요. 눈이 커가지고 원래 그런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내가 울었으면 옳다쿠니 하고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당황을 했죠 그때는. 왜냐면 울 거라고 생각은 못했으니까 저는.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방송 때문에 운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방송의 하차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 당시에 느꼈다. 그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명이 만나서 그 했던 인간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중단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 또 있었죠. 예. 근데 또 시즌 1이었어가지고 또 되게 좀 끈끈했던 남다른 끈끈함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질 수 있는 유대감 같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갔었죠. 네. 그러면 네. 저희 고정 코너 운영해야죠. 맞아. 네. 저희가 월간 인서트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각자가 그간 봤던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부르님 게스트로 특별히 추천한 시간이니까 안부르가 지난 2년 동안 봤던 2년씩이나? 급하게 지금 찾아보게 되네요. 2년 동안 봤던 충전된 콘텐츠 중에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평소에 매번 하니까 해도 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직전에 취합편이라 그래서 각자 뭐였더라? 만화, 음악, 다큐, 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좋고.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추락한 비행기에서 거의 몇 달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질 않았던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예.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고 실제 있었던 사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거든요.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그냥 연출된 영화인 거죠? 연출된 영화인데 거의 그 연출법이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극사실주의적이에요. 막 심파적인 부분이 없고 굉장히 건조하게 그려내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환경 자체에서 오는 압도와 그 막막함이 있거든요. 진짜 안데스 설원 중간에 비행기가 떨어져요. 우루과이에서 출발했나? 근데 더운 나라에서 출발해서 반팔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설원에 떨어진 거예요. 한 절반 정도가 살았어요, 심지어. 근데 그 비행기 동체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탈출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죽는 사람들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걸 먹으면서 끝까지 이제 인간성을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가 맞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가치 판단 그리고 살아와서 실제로 했던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 인간을 먹었음을 고백하고 그게 범죄가 안 되게끔 처리가 되고 뭐 어떤 그런 것들 되게 가톨릭 국가니까 가족들의 충격이 되게 컸대요. 어떤 걸 시긴을 한 행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이제 국민 전체가 받아들여주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한번 보세요. 본 분 없으세요? 없어요. 없는 진짜 것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 3-4개 더 해야 돼요. 다음 거.
또 여러 개를 해야 돼요? 여러 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남은 시간 콘텐츠 추천으로 다 때워야 한 개를 되는데. 길게 했었는데. 그러면 뭐. 책도 많이 보잖아요. 책이요? 책은 또 뭐 없어요? 지금 떠오르는 건 네. 그 니시노 아키히로라는 일본의 젊은 1인 사업가가 있는데 일본이 또 이런 쪽이 되게 잘 맞아. 발전했어요. 그분이 쓴 그 꿈과 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꿈과 돈. 안부를가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건 자기 개발은 아니에요. 자기 개발은 아니고. 꿈과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무엇을 파는지에 대한 그 시대는 지나갔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 재화가 상향 평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뭘 파는지 어떤 걸 사든지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누가 그걸 파는지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어떤 사람의 팬이 되면은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사고를 전환해야 되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라면 나의 팬을 만드는 쪽으로 그 사업의 사이클이 굴러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 개념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뭔가 상품을 팔아. 그러면 그 상품의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와 그 상품을 사는 구매자들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교연세는 어떤 청취자분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그런 팬베이스의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품들의 가치가 요새는 다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왜냐면 너무 재화가 넘쳐나는 시대고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반팔티를 사더라도 개교원센 청취자들이라면 빈둥이 파는 반팔티를 더 소구할 거란 말인 거죠. 모르는 사람이 파는 반팔티보다. 네. 예시로 이제 반팔티를 들어드린 건데 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재화가 상향 평준화 되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빈둥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빈둥님이 보는 그 안목에서 맞아요.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가져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빈둥님이 파는 티셔츠가 설사 다른 티셔츠보다 1,000원이 더 비싸더라도 소비하는 것이 아닐까. 단순히 팬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소비자들을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구매 같은 개념도 사실 비슷한 거잖아. 센트님이 자주 하시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난데없이 반팔티를 팔면 그런 감정이 안 생기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대화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거니까 그 관계성이 더 짙을수록 그 부르님이 얘기하시는 결과물이 훨씬 더 눈에 보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빈둥님이 에피소드에서 네. 나는 티셔츠 매니아다. 그래서 내가 티셔츠를 고르는 뭐 맞아요.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에피소드 구성하셨어요.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빈둥님이 어느 날 갑자기 티셔츠 공구를 엽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그 믿음이 이어질 수가 있는. 제가 그런 만약에 것 같아요. 팬티를 판다면 그러면 안 돼. 팬티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팬티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아예 난데없이 명품을 파는 것보다는 그게 더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건 좀 그거 악평을 받았기 때문에 혹평을 받아서 안 됩니다. 네, 스님이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이제 지속적인 콘텐츠 발행으로 신뢰를 구축해 가는 거죠.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 책 했으니까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음악도 좋고요.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오래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본 거죠. 우리들의 블루스. 그때 누가 재밌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재밌게 봤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노희경 작가. 네. 그렇죠. 너무. 뭐 거기도 꿈과 돈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건 이제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인간과 인간 간의 그 유대. 그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이병헌과 김혜자 씨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게 풀어지는 에피소드가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네. 울보네. 울보죠. 그 정도. 네. 이렇게 한 3개 정도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느낀 건데 그 예전하고 본질은 비슷하지만 계속 변화해 왔던 것 같아. 2년 동안. 근데 그쵸. 그게 보기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부르님은 2년 동안 못 보고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더 크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나 뭐 유랑님, 유생님, 쓴트님도
분명히 2년 동안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한 5년 후, 10년 후에 들어보면은 그게 되게 보일 것 같아. 네. 그리고 지금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그 5년 후, 10년 후에 바뀐 모습과 그런 차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브루님을 보면서 뭐 브루님 얘기도 즐겁게 들었지만 내가 2년 뒤에 만약에 방송을 그만하고 2년 뒤에 다시 방송을 들으면 되게 새롭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녹음하는 것도 다 과정의 일환이잖아요. 네. 이게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정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예. 개교환센이 제가 없더라도 네 분이서 만들어가는 여정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네. 예. 그래서 제가 온 이 날을 계기로 저의 또 영향력을 받으셔서 오늘 영향력, 동기부여, 네. 자기개발 몇 번 나오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혹시 사그라드셨다면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저희가 안 그래도 예.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항상 오프라인 모임을 공개 방송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사실 MC로 브루님을 섭외할 저를요? 생각이었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뭐 진행자 겸 진행. 참여 또 너무 할 수 좋죠. 있고 그런 네, 식으로 너무 하면 좋죠.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예. 제가 볼 때 오늘 보니까 진행자보다는 그냥 강연 타임을 만들어줘가지고 동기부여 시간 한 30분 시작을 하고 이제 다 같이 텐션 올라가가지고 오늘 열심히 참여해봅시다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 진행 좋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네. 유랑님은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 어떠셨어요? 저는 첫 번째 뵀을 때는 사실 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네. 어떤 분인지는 그냥 매일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자기 암시 문장을 쓰신다.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런 거를 맞아요. 전해서 듣기만 전해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방송으로만 듣던 분을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뵙게 된 거에 대한 그런 신기함이 좀 더 컸다면 오늘은 조금 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 만남은 뭐 1년 후가 될까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유생님, 순트님은 어땠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재밌네요. 굉장히 더 좋아진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결혼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인생에서 많은 경사들을 맞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다 축하드리고 행복 꽃길만 걸으시기를 좀 네. 투자를 해놔야겠어. 네. 이 사람한테 우리 나중에 본인 잘 되면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절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두고 안 부르다는 자아를 잊지 말라고. 그렇죠. 순트님도요. 저는 오늘 뵀는데 눈빛이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졌다는 그 생각을 해서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이 눈빛이라는 게 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달라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우리 방송 같이 할 때는 그 레디 겟셋 고에서 레디의 상태였다면 이제 겟의 상태가 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셋 고를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가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졌다라는 게 뭐 청취자분들은 직접 저 눈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순트님이 2년 전과 지금 이렇게 달라졌다고 표현하신 거는 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2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보다 뚜렷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빛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아닌가. 그쵸. 싶고. 네. 옛날 생각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게요. 뭐 한동안 그래도 부르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부르님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늘 이렇게 초대를 해야겠다 했는데 사실 5명이 다 스케줄을 맞추는 거가 쉽지가 않고 그럼요. 무엇보다 이 자기개발 전문가가 주말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마침 또 두 분이 결혼도 앞두고 계시고 순트님이랑 부르님이 결혼을 앞두고 계셔서 딱 이번 타이밍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초대를 드렸는데 네. 부르님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저는 개교환센 할 때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저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낙관적인 염세주의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전 여행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부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부질 없으니까 고통 같은 건 좀 내려놓고 일상에 충실하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생각들 같은 거를 남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 남한테 얘기해서 뭐 소용도 없고. 근데 개교원센에서 나와서 이 녹음했던 그 1년 동안의 과정은 항상 이 프로그램 구성상 나의 생각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제 생각을 얘기하고 그 나누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녹음하는 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제 평소의 텐션보다 네. 훨씬 더 업이 되고 그게 있었다는 걸 제가 돌이켜 보면은 네, 그래서 그때의 시간들이 항상 따뜻하게 다가온다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오랜만에 오늘 와서 어땠냐니까 오늘 어땠냐니까 이상한 얘기를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녹음을 하면서 근데 네. 브루님이 말 특징이 이거잖아요. 거시적인 항상 거? 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경제 에피소드 할 때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제가 앞부분 다 잘랐잖아요. 나 무슨 얘기 하나 했네. 그 앞에가 핵심적인 거였는데. 그래 그때 그거였잖아. 짠테크. 네, 짠테크 얘기했는데 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의 흐름을. 아무튼 오늘 또 1시간 녹음하면서 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즐거웠다. 나에게 개교환센이란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어떤 존재예요? 저에게 개교환센이란 네. 짱구가 열심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질문이라. 저의 개교환센이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프로그램이다. 너무 전형적인가요? 다시 아니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그 아까 잠깐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덜 익숙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니까 좀 자기 내부적으로 갈등하는 모습도 사실 저는 느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 부르님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되게 의미 있던 순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월간 인서트는 마지막에 꼭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보통은 뭐 월간을 한 사람이 외치고 인서트를 다 같이 외치는데 뭐 푸르님 하고 싶은 멘트로 하시죠 오늘. 그럼 제가 월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셔도 되고. 오늘 하시죠. 참고로 썸네일도 본인이 만드셔야 됩니다. 썸네일을 제가 만들려고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이패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것 때문에 갖고 오라고 한 거라서 아마 지금 방송을 클릭하신 분들은 부르님이 만드신 월간 인서트 썸네일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필 애플 펜슬 두고 왔는데. 뭐 그거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월간 하면 인서트 하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원샷이 좋습니다. 원샷? 제 목소리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난인데 왜 이렇게 다 진지하게 받으세요? 원래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동기부여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볼 수 없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월간 인서트.